자살바위 올라가서 자살바위? 맨정신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 아이들도 못 보는데 맞아요, 이러고 맞아요, 살았어요 맞아요. 진짜로. 지난번 방송에 제가 양육비 관련해서 좀 조져보자고 얘기하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좀 촬영하다 보니까 좀 저도 모르게 좀 흥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몇 번 격한 표현이 나왔어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배드 마더스, 배드 파더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격한 표현이었는데 비양육자라는 이제 표현이 좀 쓰여지다 보니까 약간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인들 중에도 비양육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셔갖고 이참에 이걸 주제로 비양육자 분들만이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이혼 후에 어떤 힘든 부분들, 아픔들 저희가 한번 실제 몇몇 지인들한테 인터뷰까지 간단하게 해가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찬솔 아빠님은 네. 이혼함과 동시에 찬솔이 혼자 키우셨어요? 저는 이혼과 동시에 이제 찬솔이를 제가 맡아서 키웠었어요. 아이고 네. 힘드셨겠다. 뭐 어려웠죠. 그래서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은 이제 숨겼어. 집에다가 이제 숨기고 혼자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업도 다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동시에 오다 보니까 도저히 혼자는 감당이 안 돼갖고 어머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아이 양육해 나가면서 이제 한 4년 차 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화가 돼서 이제 어머니는 마침 또 이제 가을에 돌아가십니다. 불효가 끝 이제. 돌아가신다고 있는 표현은 좀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고향으로 가신다는 거죠. 네네네네. 세라님은 아기들 양육을 처음부터 했어요? 네, 저는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는 이혼이란 걸 네. 결혼 생활 5년 했거든요. 근데 대화가 없었어요. 5년 내내. 대화가 없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다가 네. 그냥 5년 되던 차에 그냥 이혼해 이렇게 되어버린 경우라서 처음에는 아이 아빠가 너만 나가 그냥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너만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못 봤어요. 아이 그때 작은 애 2살 큰 애 5살이었는데 와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치. 눈물로 하루하루 지새우고 내가 마치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 마냥. 부산 태종대 아세요? 네. 태종대 내가 갔잖아 혼자. 왜? 자살바위 올라가서 자살바위? 맨정신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해삼 하나 그치. 먹고 해삼이랑 소주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 아이들도 못 보는데 맞아요, 이러고 맞아요. 살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아이 아빠가 본인도 이제 버겁죠. 어린 그쵸. 딸 둘을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만 찾는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키우신 그때부터 거구나. 혼자 키웠어요. 그러면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비양육자 분들의 어떤 마음을 조금 공감을 했을 수 있겠네요. 공감해요. 아이를 못 본다는 거는 지금 그렇죠. 뭐 횟수로 이혼한 지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더 지날수록 무뎌지겠지만 네네.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나요. 네, 그치. 그분들은 그래요. 진짜 맞아요. 제 친구 같은 네. 경우는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한테 정말 2주에 한 번씩 보면서 면접을 하시는 분이구나. 면접도 네.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한테 이벤트도 해주고 네. 그리고 아이한테 부족한 게 있으면 금전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와주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기 본인 와이프랑 교류를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고 오는 그 1박 2일을 그 하루 보내잖아요. 또 네. 다시 엄마한테. 그때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치. 그런 돌아오는 길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아직도 한 2년 됐거든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양육비 외에 또 금전적으로 또 도움도 줘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네, 근데 그런 거 받아봤어요. 왜 이래요? 네, 나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래, 같은 처지끼리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 보면 난 너무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운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지인도 양육비 정말 충분히 많이 주고 있거든. 근데도 어떤 다른 이슈 때문에 뭐 조금 부족하고 뭐하고 하면 그럼 지가 막 더 보내. 그러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런 경우에 그냥 너무 많이 주니까 자기 생활이 힘들 정도까지 막 줘버리니까
오히려 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야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 그거 너도 이제 네 미래도 설계를 해야 되는 막 그 정도까지도 해요. 아이한테 쓰겠지 설마? 어? 아이한테도 주는 돈 쓰겠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 에이 그거 뭐 다른 데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오롯이 아이를 위해서만 내가 저 사람과 살 수 없어 정말 최악이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이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힘들지만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 사람과 도저히 살 수 없어 하지만 아이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이렇게 면접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이제 늘 마음속에 있죠. 항상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들. 이거는 그리고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맨날 아이들은 스킨십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안아줘야 되고 이뻐해줘야 되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매일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죠. 예. 그것도 있더라고. 나는 이거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특히 이거는 이제 남자보다는 좀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사실 주로 주 양육자가 거의 대부분 한 8, 90% 이상 이제 여자분들이 엄마한테 이제 양육을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뭐 그런 사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각 가정마다 이제 처해 있는 환경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어떤 정말 가슴 아프지만 내 배로 내 낳은 자식을 이렇게 갓난아기 어린 아이를 본인이 직접 못 키우고 남편 쪽한테 이제 양육을 하게 네. 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차가운 시선, 아이를 버린 엄마, 네. 내지는 저 여자는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집에서 뭐 쫓겨났나 보다 라든가 그런 어떤 맞아요. 부정적인 인식들 네. 있을 수밖에 없거든. 맞아요. 사실 나도 그래. 아이가 어리고 뭐하고 하는데 나도 내가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 여성분들을 보면 사실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인 중에도 그런 지인이 있지만 정말 그 사연이 많거든. 맞아요.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사람을 이렇게 딱 평가하시지 마시고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맞아요. 교류를 하다 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다 사연이 있고 그쵸? 아픔이 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좀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난 예를 들면 이 A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나이도 어려 젊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를 안 키워. 나는 나도 내가 당해본 적이 있으니까 나는 혹시 이 친구가 좀 아주 좀 중대 과실을 저질러서 이렇게 아이를 못 키우고 사는 건가 그 엄마의 생각을 자격이 했다. 없나.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연을 알고 봤더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애기 아빠 쪽이 재혼을 했거든. 근데 애가 어려. 면접을 정상적으로 잘 했었어. 근데 엄마한테 엄마 보기 싫다 그랬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새엄마도 생기고 뭐하고 해서 이제 아빠랑 새엄마랑 나름 뭐 이렇게 애기들은 어리니까 누구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잘 살고 있는데 2주마다 한 번씩 엄마가 오는데 그게 이제 애가 막 혼란스럽고 막 했나 봐. 근데 이제 본인 입으로 한 멘트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아이 아빠 쪽에서 뭐 그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엄마한테 면접하러 왔는데 나 이제 엄마 보기 싫어 막 이러면서 뭐 그랬나 봐. 그래갖고 이 친구가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내가 이게 면접을 하는 게 맞나 이미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냥 아이 면접을 포기하고 이제 떠나간 그런 엄마가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많은데 슬퍼. 사실 오늘 방송에 다 언급 못한 게 더 많아. 워낙 이게 우리가 뭐 한도 끝도 없이 길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딱 필요한 거 몇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비양육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하고 365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들 그런 거 잘 잊지 마시고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아이들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도 뭐 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 먹고 애들이 좀 터나가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줬었구나.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힘내세요. 네, 맞아요. 저도 아이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 안 보고 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같이 살지 못하지만
아빠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자상했다. 맞아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랑 맞지 않지만 너희들을 항상 멀리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들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멋있다. 키웠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볼 수 없고 아이를 매일 나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없어서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비양육 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엄마 아빠로서의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그쵸.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우리 엄마 혼자 살았지만 정말 당당하게 멋있게 살고 있네. 우리 아빠 나랑 같이 지내지 못했지만 저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각자의 위치에서 부모로서 역할만 잘 하시면서 사시면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요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뭐지? 우리 대박 아니야 다음 시간? 다음 거 뭐지? 그거 뭐죠? 뭐야? 있잖아. 이거 좀 야한데? 자, 아무튼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나?